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끔찍한 것이요.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 OECD 38개 국가를 제가 쫙 조사해봤어요. OECD 38개 국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높은 나라가요. 포르투갈이 조금 높아요. 포르투갈도 그러니까 저기 그 남유럽 저기 재정위기 때 그랬던 결혼됐던 나라잖아요. 예? 포르투갈이 우리가 조금 높고 우리나라가 그냥 다른 포르투갈은 사실 인구도 1000만 명대이고 좀 작은 나라잖아요. 유럽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저기 저이 그 인구도 작을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 저기 국민 소득도 한 2만 달러대 초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경제력이 그 낮은 나라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서구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나라죠. 예? 근데 하여간 이 포르투갈 빼놓고 나머지 나라를 쫙 봐보세요. OECD 평균이 6배입니다. 6배인데 우리는 9.3배. 근데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그러니까 소득 증가보다 자산 증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예요. 옆에 나라는 일본이 6.7배, 미국이 6배가 안 돼요.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OECD 38개 국가 이게 통계입니다. 예? 자산 격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러니까 세습성이 그러니까 청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갖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은 대부분 청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구들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예? 물론 소수는 굉장히 엄청난 많은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자산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은 이건 소수고 대부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집을 장만하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그 이 공공주택 그러니까 임대를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 청약도 들었는데 청약도 이제 많이 들면 가점이 이제 붙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LA 임대주택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려면은 그거 저기 매달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이 부을수록 그러니까는 예? 가점이 더 그러니까 저기 높게 배우는데 그 돈 부을 여력도 없다 이거죠. 대부분 청년들은요. 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안 되니까는 그게 경쟁이 심하고 그게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보다는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시설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있는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네?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냐면 그 청약을 그러니까 수년간 그 납입하는 것도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 이거죠. 열악하다 이거예요. 자, 하여간 이 자산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을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차주 1인당 대출액이요. 차주 1인당 대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저기 코로나 때 이유인데 지금 뭐 그 차주 1인당 대출 잔액이 그러니까는 뭐 1억 원에 육박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언론들에서 봤을 거예요. 언론에서 바로 보였을 텐데 1인당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1인당 대출금이 한 9,500만 원이 좀 넘어섰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이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어디에 통용되냐면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이죠. 연체액이 이걸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왜 그렇습니까요? 부동산 자산으로 그러니까 좀 거기 이 시도를 해봤던 사람들은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에 무리하게 그러니까 대출 끼워가지고 한 사람들은 이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갚으면 되지 이런 최소한의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그러니까는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게 되면은요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끌족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 주택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이게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에 1조 한 9천억 원이었는데 주택담보 대출 연체액이 이게 지금 4조 5천억 원 정도로.
4조 5천억 원이니까 2배 반 정도가 그러니까는 2배가 안 되더라도 2배가 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뭐에 나타나고 있냐면요. 임의경매라고 있잖아요. 경매 붙여지는. 이제 집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 소유하는 사람이 저걸 못 갚아갔을 때 대출금을 빌려준 기관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경매에 넘기는 거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무슨 뭐 최근 지난 뭐 저기 10년의 최고다 이런 얘기들 이제 일부 기사들에 나오고 그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2010년대 초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급증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 15만 건 정도까지 그러니까는 한 해 이렇게 쏟아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수준에 거의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빠르게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임의경매 부동산에는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요.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건물도 있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가처럼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반 주택들 이런 걸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그 건물들 되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게 되게 되면은 상가가 타격을 보게 되잖아요. 상가가 이 건물들 그러니까 이 소위 말 상업용 건물들의 임의 경매가 한 2년 전부터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2010년대 초반 수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 2년에 이제 빠르게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이 건물 경매가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증가하는 데 속에서. 최근의 차이는 뭐냐면요. 집합 건물들, 소위 말해 주택들이죠. 아파트라든가 무슨 뭐 이런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되게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데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매로요. 공동주택들이. 그러니까 2010년대 초를 넘어섰습니다. 이 경매가. 예? 주택 부분이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가 쪽으로 그러니까는 경기 침체가 상가에 영향을 미치다가 이게 주택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데 2022년에 그러니까 한 2만 4천 건에서 4만 건으로 2023년에 작년에 4만 건을 증가했다가 올해 그러니까 이게 5만 7천 건으로 이렇게 점프 뛰고 있잖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이제 그러니까 이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게 인구수하고도 관련돼 있지만은 부산이 서울보다 더 많습니다. 이건 참고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에 대출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된 연체액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끝날 때쯤이 2022년 3월 말인데 이때 한 2조 5천억 원이었었는데 이 계엄 터지기 전에 13조 한 6천억 원대까지 증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5배 이상 증가를 한 거 아닙니까? 5배 이상이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빠르게 이게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점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니까요. 건설 수주 얘기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건설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했죠. 건설 경기 안 좋으면서 건설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임시직 이론직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안 좋으니까 지금요. 예? 더 안 좋으니까는. 그래서 전국 중공업 미분양을 보게 되면은 2010년 전 수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갔다. 중공업 미분양인 게 되게 민간주택들이 다 중공업 끝났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들. 예? 이게 그러니까 과거 2014년이니까 10년 전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게 빠르게 이것도 최근에 2년 동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건설업의 대출 연체액이 당연히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대출 연체액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에 굉장히 막대기 맨 오른쪽 세 보게 되면은 3월, 6월, 9월에 이게 급격하게 5조 원을 넘어가지고 9월 말에는 그러니까 5조 6천억 원까지 계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출범 때에 비하면은 거의 그러니까 5배 이상이 그러니까는 증가한 거잖아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F 대출 부실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죠. 2023년 말에 9조 3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22조 9천억까지 늘었으니까요. 예? 증가했으니까요. PF 대출이요.